안녕하세요. 정지은입니다. 이 시간 4부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추석 이후 증시 주도주는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물론이고 시장 진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분들 또 모셔봐야겠죠. 이 시간은요. 박재문 한옥석 파트너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니까 더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는 만큼 더 특급 정보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면 어떤 정보들 알 수 있는지 미리 좀 예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곽지문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 좀 어떤 내용들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시장 전망하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시장 전망하고 저는 이제 그 예전부터 남북 경협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의 시초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 2년 가까이 남북 경협주를 꾸준히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많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예고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옥석 대표님께서는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 시간 이후에 일단 이제 앞으로 이제 테마주들이 또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또 대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펀더멘탈적으로 네.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 것인가 그런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좀 함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와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최은경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강입니다. 한동안 짙은 안개 속에 휩싸였던 증시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강세 기조 속에서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한 후 빠른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네, 시장은 오늘 FOMC 기준금리 인하 여부, 미중 무역 협상 결과 중국 정책 모멘텀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 와우너 파트너의 베스트 파트너들과 함께 혼돈의 증시에서 추석 이후 시장 전망과 증시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이벤트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통큰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와우넷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보너스 캐시를 증정해 드리고요. 참여하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 파트너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곽지문 한옥석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하는 4부, 추석 이후 시장의 흐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함께하시죠. 자, 본격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우리 시장은 어떨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주도 업종과 종목까지 저희가 아낌없이 공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장 전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문 파트너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도 시장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국면이었는데요. 추석 이후에 어떤 점에 좀 관전 포인트를 두고 시장 보면 좋을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참 시장이 많이 안 좋았다가 바닥을 찾고 이제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 자체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글로벌 이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글로벌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과 미국 간의 13자 고위 무역 협상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동안의 관세나 이런 것에서 좀 얽혀있던 것들을 미국에서 좀 풀어주고 중국에서 풀어주고 서로 이제 주고받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나 증시가 이 미중 무역 협상에 굉장히 많이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미중 협상의 풀려나가는 것 때문에 특히 9월달, 10월달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경제나 우리나라 증시가 좀 크게 이익에 반응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던 경제 혹은 이제 증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풀리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박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인데 최근 들어 중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준율 인하라든가 또 금리의 인하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양책 이런 것을 쓰기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의존도가 높은 게 지금 중국 경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때문에 부양책 때문에 한국 경제 좋아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증시나 경제 좋아진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측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면서 시장이 보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좀 종목으로 좁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지문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서 대북 경협주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체크해볼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휴 이후에 좀 북미 협상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미국 대통령이 매우 흥미롭다. 네. 트럼프가 매우 흥미롭다 그랬거든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금 현재 흘러가는 거 보니까 정말 작년 2월 말 그 하노이 결렬 이후에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게 이제 8월 달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9월 달 들어오면서 갑자기 아주 다이나믹하게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인데요. 이 사람이 9월 하순이면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9월 하순에 이제 협의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 하노이 결렬 이후에 또 판문점에서의 갑작스러운 해동 이후에 실무회담 한다 계속 얘기만 나왔는데 거의 뭐 판문점 해동 이후에도 한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별일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선희가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하자. 그래서 9월 말에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월요일에 최순희가 실무회담 하자 그랬는데 그 다음 날 10일이죠. 화요일 날 볼턴이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 북한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볼턴이었는데 볼턴을 전격적으로 경질했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은 이제 북한하고 좀 협상의 속도를 내자, 확실히 하자 이런 이제 의미를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북한에 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매우 뜨겁게 북미 협상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볼턴 이후에 그렇게 되면은 폼페이오 장관하고 비건 특별대표가 이 북미 회담의 중요한 그 포인트를 잡고 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비건 대표가 아주 매우 유연한 그런 태도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유연한 입장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건 대표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어났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북미 협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1차하고 2차. 1차는 이제 어떤 선언적인 뭐 만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랬지만 하노이는 결렬이었잖아요. 하노이 결렬 이후에 뭐 주가도 완전 바닥 오고 또 기대감도 거의 사라지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이 밑에서 이제 물밑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벌어지는 비건과 또 폼페이오 트럼프로 이루어지는 이 라인과 또 김정은 또 최선희로 이루어진 라인에서 상당히 어떤 다이나믹하고 구체적인 그 답들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 기르면 연말까지 빠르면 한 11월까지 뭐 답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경협주들을 지금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좀 멈춰 있었던 북미 회담에 대한 열쇠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향방들 잘 눈여겨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옥석 대표님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 세계 뭐 통화 정책에 많이 관심을 두는 것 그렇죠.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ECB는 신속하게 행동하는데 연준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이렇게 또 비난의 메시지를 보냈던데 FOMC 회의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다음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 봐야 되겠죠. 17, 18일이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인하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서 일단 또 관심이 많고 또 인하를 한다면은 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단기간에 한 1%포인트는 인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파월 의장을 또 압박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일은 저렇게 인하를 하는데 미국은 뭐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경제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니고 사실상 파월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파월이 이제 결정할 문제고 위원들의 또 의견을 종합해서 일단 발표를 할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이제 새벽에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인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재정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일단 재정을 풀어나가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최근에 일단 미국 경제도 조금 좀 위축될 기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은 일단 이미 경기가 하강세로 들어선 상태에 있고 중국도 지금 이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준율 인하를 갖다가 하는 이러한 조치를 갖다 취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태에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올해 2% 성장을 갖다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정도로 일단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A 국가가 금리를 갖다 낮추게 되면은 사실 그때 그 국가의 자금들이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가겠죠.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옮겨가면은 자금이 풍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 나라도 일단 금리가 상대로 낮아지겠죠. 사실 어떤 경쟁 국가가 사실상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일단 금리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금리 인하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일단 세계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가시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우리가 RA 공포라는 이런 이제 리세션 상태로 일단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우려감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입장을 갖다 밝히느냐면은 지금 모든 가능한 상황을 갖다가 가정해가지고 일단 조치를 취하자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사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일단 지금 무역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단 이 밖에도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또 문제, 홍콩 문제, 여러 가지 일단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하죠,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또 다치는 이제 경우가 있고 일본과 또 이제 전쟁을 또 경제 전쟁을 함으로써 또 경기가 그만큼 또 악화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사실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물가 지수를 갖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안 사니까 그만큼 일단 재고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재고가 늘어나다 보면은 사실상 그만큼 또 생산이 위축되는 것이고 생산이 위축되다 보면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되죠. 투자를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일단은 이제 고용도 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불안한 여건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금리 인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일단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 미국은 제가 인하를 하긴 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하는데 0.25%포인트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도 금리 인하를 갖다가 촉발하면서 일단은 경기 하강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보다 보면은 금리 0.25%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흔들릴 것이냐면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인하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사실상 주가가 그만큼 또 좋아질 것이냐 이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그러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 이미 시장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하강하는 것이고 하강하면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고 기업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수익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가에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금리 인하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금리 인하의 하강 속도가 빠르면은 빠르게 진행됐다면 이거는 이제 그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은 지금은 인하의 어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 시장으로서는 감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좀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아도 가는 종목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떤 섹터 좀 관심 갖고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제 가장 핫한 이제 종목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군이 역시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드는데 이 정권주 같은 이런 쪽에도 한 번쯤은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한번 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권 업종이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좋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안 좋으면은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일단 수익성이 떨어져 가지고 정권사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어봤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사의 수익 구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점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로 IB 부분에서 일단 그러니까 역시 이자 수익이 갖다 그만큼 높였다는 얘기죠. 이것이 브로커리지 부분을 갖다 웃돌려고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익원이 강력하게 일단 구축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이러한 효과를 갖다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채권 이제 매매 차익이 또 생기다 보니까 정권사들이 그만큼 또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밖에도 일단시 자기 매매, 정권사들이 자기 매매 금융투자를 통해서 일단 프로포데스크에서 하는 이런 자기 매매에서도 수익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수익 구조의 어떤 다변화 속에서 이것이 점차 정권사들이 안착을 해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사들의 어떤 전체 평균 PBR을 보면은 0.7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졌는데 PBR이 변화가 없다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저평가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일단은 이러한 이제 밸런스를 갖다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정권주들은 IB 부분에서 일단 요망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방산주입니다. 사실 이 방산주는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일단 이제 군사 대국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중국도 지금 이제 시무기들을 갖다 많이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만큼 일단시 방산주의 비용을 갖다가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내년에도 일단 이 방위 산업비가 상당히 비중을 갖다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방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소비재는 사실상 4분기가 일단 소비 시즌에 들어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이제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소비재 관련주가 조금 힘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은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 같은 이런 종목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연말에 일단 이제 소비 시즌에 들어가면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결제 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가 일단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도 우리가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3분기 결산 실적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할 때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3분기도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미리부터 점차 반영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연말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 일단 보통 보면 한 9, 10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특히 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들이 수익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한 방에 어떤 실적을 갖다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배당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종목군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관심 섹터들 찾아봤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 매력을 주목하기 마련이죠. 이 배당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 또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또 종목 이야기, 업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이슈들 추석 전후로 해서 많이 쌓여 있는데요. 좀 어떤 이슈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최은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연휴 이후 시장과 증시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곽지문 한옥서 파트너 두 분의 분석을 듣기 전에 추석 전 시장 분위기 주도했던 업종들, 종목들에 대한 정리 한번 필요하겠죠. 최근 국내 증시는 조국 펀드, 바이오주,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함께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관련주가 요동쳤는데요.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신약 개발 대형주들의 임상 실패가 바이오 시장에 던진 파장이 만만치 않지만 신약 개발 대장격인 헬릭스미스의 글로벌 임상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되는 등 기대감도 높습니다. 한편 북한이 미국의 대화 재개를 제안했고 또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해온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전격 경질 소식이 남북 경협 관련주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곽지문 한옥서 파트너의 추석 이후 시장을 사로잡을 주도주들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투자자분들이 어쩌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분 대표님께서는 과연 추석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옥석 대표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떤 종목들 눈여겨서 좀 보고 계세요? 뭐 제가 일단 이제 말씀드릴 것은 한 4가지 종목을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단 이제 일단은 태양광주도 한번 주목해 보자 하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도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일단 광고라든지 이런 것에 일단 관심을 줄 만한 종목들. 그다음에 또 앞으로 IPO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또 수혜주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살펴보는데요. 먼저 일단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CS 윈드를 갖다 여러분께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CS 윈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다, 풍력 관련주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력 관련주의 올해 매출은 주로 일단 미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단 이 종목은 실적이 무진하게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미국에서 일단 하도 일단 다른 나라에서 일단 저렴하게 이런 풍력이 일단 들어오다 보니까 반덤핑 관세를 갖다 매기로 했습니다. 그 악재 속에서 실적은 대단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내재 가치를 갖다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단 반덤핑 관세를 갖다 부과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부과하는 대상 국가들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은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일단 풍력 법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이런 반덤핑 관세를 갖다 피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일단은 전략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은 이거는 역시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실적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갖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진행돼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다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적 같은 걸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제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은 2018년에 327억 정도 영업이익 기록하는데 올해는 584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기 수익도 452억입니다. 작년에 71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실적 호전을 갖다가 주가 하락을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은 주가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이 맞다. 앞으로 올라간다면 지금 31,500원에 위치해 있는 것이지만 지난번에 45,000원이었으니까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다면 5만 원까지도 가야 될 종목이 지금 31,350원에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바닥에서는 한번 좀 공략해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갖다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이제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을 갖다 이어오는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온라인 모바일 결제 시장의 구조 성장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 일단 진출을 갖다 많이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일단 온라인 결제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가맹 기업들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이 결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전자결제 부분, PG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이러한 추세에 있고 실적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를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지금 현재 21,450원에 위치했지만은 실제로 이런 성장 가치를 따져본다면은 4만 원도 일단 가져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역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 있지만은 21,450원에 있지만 21,000원 가까이 이렇게 눌러준다면은 한 번쯤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다면 1차적으로 올라갈 때 역시 25,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프리카 TV를 갖다가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TV도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플랫폼 광고 매출이 상당히 지금 현재 성장세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하반기에 또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광고 수익이 그만큼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영업이 107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단 이익에 있어서 최고조로 일단 올라올 것입니다. 때문에 이익이 좋은 상태에서 일단 지난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면은 이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주체들의 매수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이 조정 과정 어떤 마무리 짓고 나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만약 여기서 올라간다면 역시 8만 원까지는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DP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TV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올 연말에 IPO가 이제 준비가 되는데 한화 시스템을 갖다가 IPO를 하게 됩니다. 한화 시스템. 이 한화 시스템은 지금 이제 시가로 상장이 될 경우는 예상치가 약 2조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DPC에 있던 투자하는 계열사가 바로 투자회사가 바로 스틱 인베스트인데 여기에 일단 그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여기에다가 32.6%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정부에서 방입이 일단 정액이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 하나 시스템의 어떤 평가 이익이 막대할 것을 본다면 2조를 감안한다면은 32.6%면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평가가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막대한 수익입니다. 이 종목 자시한 자본금 자체가 뭐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될 입장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차트를 갖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네. 최근에 반짝 올랐다가 답보 상태를 갖다 이어가는 상태였고요. 밴드 수출 갖다 거치고 나서 밴드 재확장이 한번 나올 겁니다. 볼린저 밴드가. 그렇게 되면서 한번 레벨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여유 있게 본다면은 주가가 제법 많이 올라가서 한 7,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바닥에서 이제 마무리돼 가는 과정에 있는데 5,300원 있으니까 장중에 밀릴 때는 것을 사놓으면은 아마 좀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옥석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4개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지나가서 어떤 종목인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DPC와 아프리카TV 그리고 CS윈드,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렇게 4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추석 이후에 성공투자 전략의 기반으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곽지문 대표님의 또 핫한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좀 남북 경협 쪽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오늘 혹시 소개해 주실 종목도 그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떤 종목들인가요, 구체적으로? 그 남북 경협주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철도주, 또 금강산 관광 관련주들, 또 뭐 개성공단, 뭐 전력주, 뭐 SOC 관련 도로나 이런 것을 건설하는 쪽, 뭐 철강주, 자원주, 그다음에 농업주도 있고요.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광범위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차례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철도주가 벌써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철도주에서 오늘 현대로템을 1번으로 말씀드릴 텐데 철도주에서 지금 몇몇 종목은 바닥에서 지난 8월 달 바닥에서 거의 10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 종목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푸른 기술 보면은 푸른 기술이 8,500원에서 벌써 2만 원 가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배, 100% 이상 올라왔죠. 푸른 기술. 소프트웨어 관련된 건데 그다음에 이제 철도의 칩몰 만드는 푸른 부산 산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산 산업은 8만 원에서 지금 1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6만, 17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대우의 AL 같은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도주들이 벌써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부터 8월 말 9월 달 들어오면서 길지 않은 시간에 한 2, 3주 그 시간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시그널이다. 남북 경협주는 이번에는 철도주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런 이제 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 로템인데 그러면은 이 철도주가 왜 오르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셔야 된다. 왜 오르기 시작했냐면은 철도주가 가장 처음 오르기 시작했던 첫 번째 이유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입니다. 지난 8월 말에 그 G7 회담이 있었는데 G7 회담이 끝나고 이제 그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북한 철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철도 얘기. 이 북한 철도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공동체 이거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끌었고 또 뉴스에 이슈가 됐던 그런 쪽이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느닷없이 또 트럼프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얘기가 됐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G7 정상회담 폐막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뭔가 좀 교감이 있겠구나. 좀 교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주가도 철도주부터 움직였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철도주 관심 가져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철도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한국이 좀 섬나라 같지 않습니까? 섬나라 위에 막혀 있고 또 삼면이 바다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가야죠. 해외를 가려면은 물건을 갖다 옮기려고 해도 비행기로 옮겨야 됩니다. 배로 옮겨야 되고 배는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만약 철도가 연결된다면 적어도 배로 이송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철도로 가면. 그래서 그 개념에서 뭐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이런 이제 철도 얘기, 즉 남북 철도 공동체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남북 철도 공동체가 북한과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6개 국가가 공동으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고, 특히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옛날에 지금 유럽 연합이 생기기 전에 유럽 철강 공동체가 있습니다. 유럽 철강 공동체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유럽 연합이 되거든요. EU가. 그래서 남북 철도 공동체가 어찌 보면은 이 동북아 넓게는 아시아, 이 아시아 쪽에 어떤 평화의 어떤 구도, 또 경제 공동체의 구도, 이것이 시작되는 최초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넓게, 길게, 크게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철도 주제 좀 뜨기 시작했는데, 작년도에도 이제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남북 경협주가 뜨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올랐던 것이 깃발을 들었던 것이 바로 철도주였거든요. 그래서 하노이 결렬 이후에 완전 그 원위치 같지 않습니까? 이 원위치 간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한다면 아마도 철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푸른 기술이라든가 대하 TI, 부산 산업 좋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별로 안 올랐고, 그래도 이제 중심이 되는 게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이 뭐 철도주에서의 그 어떤 위치 같은 것은 뭐 글로벌적이에요. 글로벌적. 대한민국 작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도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뭐 남북 경협주 아니더라도 괜찮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봐볼게요. 주가가 말입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옛날에 그 작년도 6월 12일 날 북미 1차 정상회담 할 때 그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45,000원이었어요. 45,000원. 이 45,000원 주가가 말입니다. 지금 얼마까지 갔냐면 13,000원까지 갔어요. 3분의 1토막 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올라와서 이제 2만 원도 안 된 18,000원에 있어요. 18,000원. 이 뭐 상당히 좀 저가에 있고, 현대로템의 기본적인 펀드멘탈만 비교하더라도 이거 뭐 싼 거 아니야 이거. 개인이 남북주라 그래도 올랐다가 더 덤탱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북주가 아니더라도 매력적인 회사 현대로템. 우리나라에서 뭐 GTX하고 그러잖아요. 또 앞으로의 물류는 철도 물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대륙입니다. 대륙이니까 대륙에서의 물류는 철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남북 철도 공동체로 시작되는 이 큰 원대한 계획에 들어가는 현대로템이라는 어떤 기축 물류회사 철도로 이제 원래 이제 철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인데 관심 있게 보시고, 더불어서 뭐 대하TI라든가 푸른 기술이라든가 그 외에 뭐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 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좀 다 더불어서 다 관심을 좀 가지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쪽이,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남북 경협주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정말 천당에서 지옥으로 뭡니까? 아난티죠. 아난티. 이게 왜 아난티가 주목을 받았습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 공산주의 국가들, 이번에 쿠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방을 하면 말이에요. 가장 먼저 돈 되는 게 관광사업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개방 국가들의 고전입니다. 레전드의 고전. 그래서 북한도 이제 개방하면은 관광사업 한번 해보자.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산 갈매지고 지금 난리 쳐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만들었고, 맛있는 스키장 만들고 또 백두산까지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두 번째로 가장 좋았던 쪽이 관광주였습니다. 관광주. 그중에 이제 아난티. 이 아난티가 말이에요. 31,000원까지 갔습니다. 31,000원까지 작년 올해 초에 31,000원까지 갔다가 최저가가 만원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3분의 1토막 났어.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올 듯 말듯 하거든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2대 주주가 중국인이었는데, 이거 뭐
JD 주주가 이제 물량 내놓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제 그래가지고 아난티 됐죠. 이 아난티 때문에 참 속 아프신 분 많으실 거예요. 진로주스라는 또 이런 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아난티에 이 사회이사로 들어가시면서 이러면서 말이야 이게 또 뭐 엄청난 주가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속 아프신 분 무지하게 많고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엄청난 손실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왜 그러냐면은 결국 개혁 개방하면은 북한에서는 빨리 현금 마련하는 것은 역시 관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북한에서 아시겠지만 원산 갈마지구 굉장히 지금 많이 관심 가지고 하고 있어요. 원산 갈마지구. 근데 이 원산 갈마지구가 마식령 스키장, 원산,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또 금강산 거기다 연결해서 설악산 더 연결하면 서울과 평양 이렇게 다 연결할 수 있거든요. 크게 남과 북의 패키지 관광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관광. 패키지 관광을 하게 되면은 외국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으로 가긴 어려워도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본거지를 틀고 한국의 호텔에서 본거지를 틀고 그래서 원산으로 갔다가 원산에서 평양으로 갔다가 금강산 갔다가 이건 가능하거든요. 응? 그래서 사실은 말이에요. 원산이 이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원산이 서울에서 180km 또 원산에서 평양까지가 150km 얼마 안 멀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원선이 복구가 된다면 경원선 복구되면 1시간 내에 갈 수 있답니다. 1시간 내에. 근데 이제 원산에 갈마반도가 있는데 갈마반도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쿠바의 바라데로라고 있대요. 바라데로 좁은 아주 굉장히 좁은 반도에 쭉 관광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게 있대요. 쿠바. 뭐 텔레비전 좀 봤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요거를 갖다가 모델로 해서 이제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가장 먼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 북한 쪽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볼 때에 이제 금강산 종목이 뭐 아난티를 비롯해서 일신석재, 용펜리조트, 뭐 현대 엘리베이 잘 아시는 종목이죠. 뭐 이런 종목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단은 아난티 요거 한번 잘 봐보자. 아난티 완전 바닥 끼고 있습니다. 차트 잠시 한번 보고 갈게요. 주가 3만 1,000원대까지 가 있었는데 차트가 3만 1,000원 가 있었는데 뭐 급락했죠. 올해 제일 급락을 많이 한 쪽이고 여러 악재 많았습니다. 지금 바닥에 와 있는데 추가 이제 악재 안 나오겠죠. 악재 나와도 괜찮습니다. 너무 싸요. 그래서 12,800원 정도 있는데 뭐 공략하기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조금 나머지는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강산의 개성공단의 대표 종목, 개성공단 대표 종목은 뭐 인디에프 C는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게 인디에프예요. 인디에프. 인디에프는 차트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지금 한 4,000원 정도, 올 초에 4,000원까지 갔다가 주가 쭉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올해 초에 하여튼 뭐 이 개성공단이 굉장히 힘받았어요. 그러다 쭉 밀려가지고 주가 2,000원 반토막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차트가 좀 살아있는 게 좋아요. 살아있는 게 죽어있는 것보다. 지금 보면은 이 남북주 중에서 몇 안 되는 종목들이 정별돼 있거든요. 정별. 지금 차트 보시면 정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별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매수가 들어와 있다. 지금 이제 매수가 형성돼 있다.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로 뭐 세력이 들어와 있다. 뭐 제가 세력 들어온 거 안 봤습니다만은 세력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분위기 좋으면 뜨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말입니다. 공략 방법이 여기 돌파하면 사세요.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 다 소화되는 거 보고 돌파하면 사셔야 돼요. 돌파하면 사시고 두 번째로 요 4,300원 돌파하면 추가 사세요. 그러면 이제 쭉 올라갈 겁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뭐 북미 회담, 실무 잘 되면은 돌파할 거란 말이에요. 돌파하면 매수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종목 인디에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 현대건설, 뭐 다 아시는 종목이죠. 현대건설이 너무 좀 저평가됐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작년도 5월달에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말입니다. 주가가 79,000원까지 8만 원까지였어. 8만 원까지. 그때 뭐 얼마 간다 얘기 많았는데 8만 원대가 그때부터 시작인 줄 알았는데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왔습니까? 4만 원 밑에까지 왔더니 올라오는 중이야. 이 SOC 하게 되면은 건설사고 건설사하면 현대건설 아니겠습니까? 또 현대건설은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소떼 몰고 갔잖아요. 북한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평양에 정주영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대그룹의 가장 그 역점을 뒀던 게 또 이제 북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 북한 프로젝트의 핵심 중에 핵심 종목 현대건설이야. 그 외에도 뭐 GBC 알죠? 글로벌 비즈센터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자체적으로도 뭐 연간 영업이익 1조씩 나는 회사인데 말이야. 이게 주가가 너무 싸요. 이거는 정말 가치주가 돼버렸어. 가치주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주목해 보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가 그 시멘트의 성신양해. 이 시멘트는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SOC 하게 되면은 철도를 놓던 도로를 놓던 뭐 공항을 놓던 뭐 아니면 뭐 항만을 놓던 이 SOC에서 가장 필요한 게 시멘트, 철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그 시멘트주들은 이제 뭐 쌍용양이나 성신양이나 다 이게 이제 가치주의 가치주. 굉장히 뭐랄까 잊혀진 종목, 아무도 안 보는 종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볼 때에 수급을 봐야 됩니다. 수급. 수급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인기 막 있어요. 인기 막 있으면은 막 상장됩니다. 막 유상증가 돼요.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수요는 항상 뭐 예를 들면 바이오나 IT 같은 것도 옛날 말입니다. 처음에 수요가 많았어요.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막 공급을 시켜. 유상증자하고 신규내건 유상증자 신규 막 쏟아내니까 엄청 바이오가 많아져서 시가총액이 무지하게 커졌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수요가 없어, 수요가. 그러니까 주가 빠지죠. 이 공급 수요가 맞으려면 한참 시간 지나야 돼요. 근데 남북주들, 뭐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것들은 최근 한 10년 동안, 20년 잊혀졌던 종목이야. 공급이 없어. 근데 갑자기 남북 경협이라는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거 엄청난 대박이에요. 그래서 시멘트주도 여러분들 쌍용양인의 성장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세요.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종목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의 종목 솔루션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을 했는데요. 자, 문자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의 상담을 진행해 드려야 될지 제가 좀 골라볼게요. 먼저 서진 시스템에 대한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6,500원이고 비중 30%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한옥석 대표님께 먼저 상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서진 시스템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매수가가 26,500원이네요. 그죠? 네. 30% 일단 매수하셨는데 일단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진스템은 아시다시피 5G 관련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5G 관련주는 아시다시피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5G 관련주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앞으로 일단 실적이 좋아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앞으로 한 1, 2년 정도의 어떤 예상치를 갖다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상태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이 반영됐다면은 우리가 좀 조심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최근에 또 조정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고점을 찍고 나서 일단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한 단계 일단 하향 조정을 갖다 했죠. 최근에 조정을. 그러면서 파동을 다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단 이제 올라왔다가 눌림목을 받고 하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는데 아무리 일단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이시 조정 갖다 거쳐왔다면은 에너지도 많이 보강됐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도 실적이 좋은데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마냥 이제 과거처럼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올라왔을 때는 한번 좀 끊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매도하는 가격권은 28,000원 선 이 부분에서 한번 끊어주고 차익을 챙겨놓고 다시 또 눌렀을 때 26,500원 정도 오면 다시 또 매수해서 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발빠르게 더 많은 분들의 상담을 진행해 드리기 위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젠세미캠 상담 도와드릴게요. 14,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소재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에 한동안 잘 갔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동젠세미캠 이거 참 좋은 주식입니다. 잘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 당장은 안 간다. 기다려야 된다. 회사가 좋아요. 회사가 좋기 때문에
이거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생각하고 뭐 손절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여기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손절 라인 제시하고 이런 거 안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만약 동기세미캠으로 수익을 내겠다 하신다면 길게 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손절 라인 잡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동기세미캠 원래가 좋은 회사입니다. 이 원래가 주가가 이제 2016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IT의 재료 성격이기 때문에 아주 꾸준하게 주가가 좋고 기업 내용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IT를 한국이 계속 주도권을 잡아간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주도권을 잡아간다면은 이 동기세미캠 계속 주가 갈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쪽에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있고 약간의 독과점이 돼 있는 그런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는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이번에 한일 관계 안 터졌으면 좋았어. 한일 관계 터지는 바람에 조금 올렸다가 오히려 매물 만들었다고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단기적 재료로 뜰 때는 팔아라. 오히려 단기적 악재가 나왔을 때 매수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동기세미캠을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한일 쪽에 확 올라가니까 팔아야 된다 이거. 봐라 외국인 기관들 팔지 않냐. 외국인 기관들 많이 갖고 있는 물량이 이게. 이거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양 좋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별로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라. 길게 가져가고 뭐 역사적 최고가 뭐 2만 원대 이상도 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 주셨네요. 자,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상담 도와드릴게요. 25,000원이고요. 15% 비중 들고 계신데 이번에는 한옥석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인바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바디는 이제 뭐 안쪽이라는 뜻이죠. 바디는 몸입니다. 안쪽으로 미세한 전류를 갖다가 흐르게 한다. 몸에. 이런 이제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신체적인 건강한 것이냐 하는 것을 체크할 때 인바디를 갖다 많이 쓰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또 병원이라든지 각종 일단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어른도 수요가 많이 찼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 일단 그만큼 또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꾸준하게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있고 과거 뭐 2014년, 15년 이때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번 또 2016년에 또 꼬꾸라졌다가 다시 또 2017년에 또 급등한 적도 있다 이렇게 보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인바디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내년부터 들어가면 아마 상당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내년에 좋아할 것이라면은 올해부터 서서히 또 출발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4분기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는 조금 더 일단 에너지 보강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일단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짝했다가 조정 갔다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없어요. 기관들이 지금 아직 팔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주가가 힘쓰기가 힘들죠. 당분간 일단 조정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10월 달에 가야 한번 좀 움직임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 이왕 이제 길게 가져왔다면은 내년까지 일단 보고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월봉을 제가 한번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이유를 갖다가 좀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가 2014년부터 2015년 2년 동안 많이 올랐죠, 그죠? 그리고 한 해 동안 또 2016년에 또 빠졌습니다. 2017년 한 해에 또 일단 올라갔고 또 2018년, 19년 이렇게 2년 가까이를 갖다 조정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 보강을 갖다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게 남아 있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바로 이 볼린저 밴드 수축 과정이 이제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심화되고 나면 그다음에 확장이 나올 텐데 그 확장이 나올 때는 이제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지금은 스태틱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들겠지만은 이 고비를 갖다 넘어서야만이 제대로 일단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이왕 길게 보는 것이라면은 내년 한 해까지 그냥 쭉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아마 좋은 시세를 낼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고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더 마지막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현대약품입니다. 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솔루션 주실 건가요? 뭐 4,800원 정도니까 지금 주가 네. 4,800원이거든요. 뭐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지금 바이오가 전성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 영자의 전성시대, 이거죠. 전성시대 때 가장 좋을 때 제가 그걸 1등 주도주라고 그럽니다만은 시대의 영웅 중 1등 주도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공략해야 단기로 수익이 나는데 이 현대약품은 사실은 이제 아마 매수하신 분이 좀 장기적 관점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차트가 착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수하셨으니까 장기로 가져가시라. 지금 뭐 주가 바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현대약품이 원래 그 미에로 하이바 아닙니까? 미에로 하이바. 미에로 하이바로 원래 이제 바이오나 제약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많이 진출해가지고 서방형 제제도 하고 또 뭐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당뇨병 치료제 요것도 지금 뭐 임상 1상 하고 있고 유럽에서 상당히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있고 그리고 이 바이오로 간다. 캐시카우 없이 바이오로 바로 가는 경우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오랜 약 제약에서의 업력이 있고 캐시카우도 있고 여기 그리고 이제 뭔가 바이오에 진출한 이게 참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바이오가 지금 좀 인기가 없어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9월 말 10월 달 돼가면서 우리 그 뭐 바이로메드 있잖아요. 헬릭스미스 요거 다 지나가고 그쪽 이거 다 하면서 뭐가 딱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뜰지 모르니까 9월에 이제 하순에 마지막 그 주에 헬릭스미스의 3상 있지 않습니까? 3상 결과 발표가 있는데 그거 지나가면서 바이오가 확 달아오르면 뜰 수 있는데 바이오가 달아오지 못하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길게 투자해라. 길게 승부해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5부에서도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